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눈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이토 다카시의 세상에 읽지 못할 책은 없다는 독서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법을 소개하는 책으로 독서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훌륭한 가이드가 되어줍니다. 책을 읽는데도 요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독을 목표로 책을 읽다가 흥미를 잃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자는 한 번에 여러 권을 읽거나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읽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특히 소설과 일반 단행본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소설의 경우 독자와 작가의 궁합이 중요하며 소설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독서의 목적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인지 재미를 느끼는 것인지에 따라 읽는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장편 소설을 읽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은 공포심이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오히려 독서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편 소설을 마치 연속극을 보듯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TV 드라마는 매일 또는 매주 일정 시간 동안 방영되며 우리는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소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장편 소설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일정량만 읽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등장인물이 많은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며 필요할 경우 인물 관계도를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즈니스 서적뿐만 아니라 기업 소설과 역사 소설에서도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일본의 대표적인 경영자인 혼다 소이치로와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전기를 예로 들며 이들의 삶과 철학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비즈니스 감각을 익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경영 철학뿐만 아니라 역사 소설을 통해 시대적 배경과 인물들의 전략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책을 읽으면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실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어려운 책을 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서를 읽거나 철학, 경제학 관련 서적을 읽을 때 진입 장벽이 높다고 느끼는데 저자는 초심자용 원서나 쉬운 해설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영문 원서를 읽고 싶다면 단순한 신문 기사나 블로그 글부터 시작해 점차 난도를 높여가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명작들을 난이도별로 정리한 요약본도 많아 이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어려운 책을 접할 수 있습니다. 책을 고르는 것도 독서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저자는 서점을 방문해 직접 책을 고르는 것을 추천하며 독서에 대한 투자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신간이나 인기 도서는 예약 대기가 길어 원하는 시점에 읽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직접 구매한 책은 소유의 기쁨과 함께 더 깊이 있는 독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를 읽는 것에 대한 의견도 흥미로웠습니다. 저자는 베스트셀러를 통해 당시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불황기에는 철학이나 윤리에 관한 책이 많이 팔리고 사회적으로 불안이 커질 때는 자기 개발서가 인기를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베스트셀러를 읽는 것은 단순한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읽지 못할 책은 없다는 독서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팁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책을 완독하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 장편 소설을 끝까지 읽는 것이 어려운 분들, 어려운 책을 접할 때마다 포기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이 책을 통해 자신만의 독서법을 찾고 책과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부터 실천하는 진짜 독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장 독서에도 요령이 있다. 한 번에 여러 권 읽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다. 쉽게 질리는 성격이라서 좀처럼 한 권의 책을 끝까지 읽지 못한다. 중간에 자꾸 다른 것에 흥미를 빼앗겨 버린다.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책 한 권을 다 읽는데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무리해서 완독하려다 보면 독서 자체를 멀리하게 될 수도 있다. 처음부터 책을 끝까지 다 읽겠다고 생각하진 말자. 소설과 일반 단행본을 나눠서 생각해보자.
소설의 경우에는 완득을 하느냐 마느냐는 작가와 독자의 궁합에 의해 좌우된다. 작가와의 궁합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 인물과의 사귐과 비슷하다. 마음이 맞으면 관계가 즐겁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게 느끼는 것이다. 어느 쪽이 좋고 나쁘냐의 문제는 아니다. 제2장 장편소설을 끝까지 읽는 방법. 등장인물이 많은 장편소설의 독서법. 연속극을 보는 것처럼. 장편소설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책을 구하기 쉬운 요즘 같은 시대에 살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장편소설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아깝다. 세계적으로 불후의 명작으로 인정받는 장편소설은 한 번은 읽어보길 권한다. 그런 마음에 나는 대학교 강의에서 종종 장편소설을 과제로 내기도 한다. 그러나 문학부 학생들조차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사실 장편소설을 끝까지 읽는 데는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하다. 그 요령을 익히고 나면 장편소설을 읽는 게 힘들다는 생각은 사라질 것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장편소설에 대한 공포심을 없앨 것. 이건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순간 정말로 읽을 수 없게 된다. 지금부터 42km를 달려라 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로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사실 독서에 그 정도의 기합을 넣을 필요는 없다. 좀 더 가볍게 생각하는 편이 더 낫다. 예를 들어 대하드라마는 1년간 계속된다. 아침 방송인 연속극은 반년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방송된다. 제대로 보려고 마음 먹는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제3장 기업 역사소설에서 비즈니스 능력을 키우는 법. 기업소설과 자서전 읽기. 위대한 경영자에게서 배운다. 소설은 아니지만 경제 관련 위인의 전기나 자서전도 재미있다. 예를 들면 혼다 소이치로의 저서와 그에 대한 평전은 많이 나와 있다. 나도 10권 이상 읽었는데 거기에 쓰인 혼다의 말은 대단히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다. 그의 생애 자체가 한 편의 대하드라마였다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맨이라면 이렇게 위대한 대선배를 다룬 책을 읽고 감화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혹은 일본을 대표하는 경영자로서 혼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작품도 많이 있다. 경영이념뿐 아니라 마스시타가 살아온 고도성장 시대의 열기나 마스시타의 인간관, 인생론까지도 알 수 있다. 제4장 난해하고 난감한 책을 읽어내는 요령. 초심자를 위한 원서 읽기 노하우. 익숙해지는 것이 포인트. 번역서를 읽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으니 이제 원서를 읽는 테크닉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보자. 영문 블로그나 신문기사 정도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누구나의 바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원서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원서는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이미지가 있다. 영문과 학생들조차도 지금까지 읽은 원서의 수를 물어보면 10권 이하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다. 핵심은 원서를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서부터 읽는 것이 좋다. 그런 책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서라기보다는 영어로 된 요약본 시리즈가 있다. 동서고금의 명작들을 난이도 사용 어휘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하고 있다. 자신의 영어 수준에 맞춰서 선택해 읽으면 된다. 제5장 나에게 좋은 책을 고르는 법. 새로 나온 책을 자주 접하기. 도서관에서 맛보기. 나는 서점에서 책을 사는 것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식을 흡수한다는 의미에서의 자기 투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출판 문화를 지킨다는 의미도 있다. 도서관에는 유명 작가의 신간이나 화제의 책이 항상 예약되기 상태인 경우가 많다.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 공짜로 읽고 말자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손해다. 우선 독자에게는 오래 기다려서 만났지만 바로 헤어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까지 읽었는가와 상관없이 대출 기한이 되면 반납을 해야 하고 기억에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오히려 시간 낭비가 아닐까. 베스트셀러의 두 가지 장점.
베스트셀러에서 시대가 보인다. 베스트셀러를 읽는 장점은 또 하나가 있다. 그 시대의 풍조나 유행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아사다 아키라의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프랑스의 현대 사상을 해설한 것으로 평가가 높은 책이다. 그러나 읽기에 쉬운 책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도 아니다. 왜 잘 팔렸는지 지금도 의문이지만 경제가 좋아지고 다소나마 여유가 생긴 탓에 암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또 수년 전에는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데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도 화제를 모았다. 책을 통독하는 데는 그 나름의 에너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팔린 것은 오랜 경제 침체와 더불어 리먼 쇼크에 의해 경제에도 변화가 온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지침 같은 것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